자, 9켤레 구두에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자, 이거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로는 293쪽부터 있고 교재 97쪽부터 있는 부분. 우리 좀 설명을 다 들었지만 개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내용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봅시다. 글의 종류가 소설이에요. 자, 소설이 뭔데? 우리 기본적으로 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이론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얼마든지 변형시켜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좀 몇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내용들도 연결을 해서 같이 봅시다. 자, 이걸 글의 종류가 소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소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음직한 일을 진짜 사실은 아니지만 있음직한 일을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해서 쓰는 게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음직하다라는 건 개연성이 있다는 거야. 있을만하네. 논리적인 구조도 맞네. 순서도 있네. 자, 개연성. 허구성은 뭐예요? 상상했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설은 개연성과 허구성을 가진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소설이 되려면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거든? 소설이 구성되려면 인물과,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인물, 누구야? 나와 누구? 권씨가 중요해. 그쵸? 나와 권씨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나는 권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파악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인물 뭐예요? 나가 나오니까 일단 1인칭일 거고, 이 나가 권씨를 뭐해? 관찰하거든. 관찰하면서 쓰는 내용이야. 그쵸? 진행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얘가 왜냐면 이 권씨가 주인공이거든. 그러면 나는 어떤 인물이야? 소시민이야. 교사로 되어 있는, 교사니까 지식인이겠죠? 지식인인데, 그럼 이 나는 또 어떻게 해요? 지식인으로서 그럼 양심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 나올 때 되게 할게요. 교사로서 지식인이니까 이 사람은 자,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도와줘야 돼,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돼. 자, 그런데 양심이 있긴 하지만 나도 잘 살아? 아니야. 나도 나의 뭐도 중요해. 이익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완전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뒤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그죠? 그럼 그걸 보면은 나라는 사람은 양심과 나의 지식인으로서의 양심과 내 이익 사이에서 뭐 하는? 갈등하게 되는. 그죠? 소시민적인 지식. 이런 사람을 소시민적인 지식인이라고 해. 왜? 소시민이라는 건 뭔데? 당장 내 삶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손해볼 수는 없거든.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 나는 소시민적 지식인으로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권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가는지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권씨, 얘가 주인공이야. 이 사람 주인공. 자, 그럼 이 권씨라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표시할게요. 권씨니까. 자, 지식인이었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출판사 직원이었어. 자,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감옥을 한번 갔다 오게 됩니다. 감옥살이, 전과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직업을 갖기가 쉽겠니? 불가능하겠죠.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노동하고 점점점 더 삶은 궁핍해져가고, 궁핍해지는, 그러면서 몰락하게 되는, 그러면서 엄청 가난하게 되는, 궁핍이나 가난이나, 그죠? 그렇게 되는 우리 주인공.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그래서 빈민이 되어가는 거죠. 도시 빈민이 되어가는 중에도 이 사람은 자신이 지식인이었음.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다 누구 때문인데? 어떤 사건. 그 사회의 모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졌지만 빈민이 되어가곤 있지만 절대 비굴해지고 싶진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재가 있어.
항상 뭐를 닦거든. 뭐를 이렇게 닦아. 그리고 중에 이렇게 닦아서 그거에 광을 내. 그게 뭔데? 그거. 자, 그래서 그 좀 이따가 중요하니까 자, 권씨가 궁핍하고 가난해져. 자, 그래서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줍음도 가지고 있어. 지식이지만 수줍고 그렇지만 또 뭐는 되게 세. 자존심. 뭐만큼은 내가 지금 가난해졌지만 비굴해지고 싶진 않아. 그걸 보여주는 소재가 나와요. 이거 소재. 자존심을 보여주는 소재. 그거 너네 머릿속으로 혹은 입으로 대답했을 거야. 이거. 그리고 나 뭐 나온 사람이야? 나 이래봬도 이거 나온 사람이야 라고 권씨가 나한테 이야기하거든.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 인물, 사건, 배경 우리 인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사건 배경에서 배경은 몇 년대로 나와 있나요? 사실 이렇게 지식인 이렇게 권씨가 이렇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 배경 때문에. 뭐야? 1970년대 고요. 장소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경기도 광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광주. 그런데 광주 중부면인데 사실은 지금은 여기 책에서는 광주로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성남이에요. 거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1970년대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라는 거죠. 1970년대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화, 그 다음에 뭐 도시화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그럼 이렇게 급속도로 되면서 어떻게 뒤처지는 소외된 계층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거야. 그래서 그 소외된 계층, 소외된 도시 빈곤층, 혹은 그 소시민들, 나는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된 거야? 나는 그냥 소시민이었는데 갑자기 빈곤층이 돼버린 어떤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서. 자, 그래서 그 소시민,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소외된 계층, 도시 빈곤층이 되어버린 인물 누굴까? 권씨.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외된 계층이야. 자,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1971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재도 적혀 있었지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라는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강변에 원래 그 서울 안쪽에서 이렇게 무허가 도시화가 됐으니까 직업을 찾아서 도시로 밀려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도시에서 이제 빈곤층들이 이제 그 빈민이라 해야 되나? 그 판자촌 그런 거 무허가 건물들을 막 짓고 살고 있었는데, 자, 여기 서울을 이제 우리는 개발을 할 거야. 도시화 시키면서 산업화되면서. 그러니까 도시 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좋은 건물들을 세워야 되니까 이 판자촌이나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있던 그 한강 그 주변에 서울에 있던 이 사람들을 어디로? 집단 이주시키게 됩니다. 집단. 너희들 다 옮겨가라. 이주를 시켜요. 어디로? 광주 중부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성남으로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무허가 여기 집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얘들아, 이주를 시키면 집이 있고 다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았어. 허허벌판에 이주를 시켜.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행정당국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래? 여기에 너희 갔으니까 자 15일 만에 뭐를 지어라? 집을 지어라. 그리고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여기 살 수 없어. 15일 만에 어떻게 집을 지어? 그래도 너무 일단은 급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 거야? 있는 돈 없는 돈 막 모아서 집을 막 지었을 거야. 어떻게든 뭐 벽돌을 쌓든 뭐 판자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막 집을 막 비닐하우스를 하던 집을 막 지었는데 15일 만에 어떻게든 집을 지었어? 자, 첫 번째 부당함. 자, 두 번째 부당함. 뭐? 갑자기 또? 오케이. 자, 너희 뭐 해라? 이제부터 15일 안에 거기 땅값을
내라. 없는 돈으로 거의 끌어모아서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 또 땅값까지 내래. 근데 다 그 땅값을 나누어 내지 말고 일시불로. 얘들아, 뭐라는 얘기야? 나가라는 얘기잖아. 여기 살지 못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집단 이주를 너희가 시켰으면 정부에서 시켜놓고 우리 못 살게 한다라는 거지. 이거 뭐야?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를 했겠니? 시위를 했겠지, 실제로. 그럼 이 시위를 하면서 이 시위하는 사람들은 정부나 어떤 그 국가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잡아갔겠지. 그치? 주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있었던 그 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게 소재가 되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이 되었다는 거. 그 배경. 여기 들어가 있어요. 1970년대.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을게요. 선생님이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되어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요? 소외된 소시민들, 소외된 계층들 나오고 있었다. 사건은 뭔가요? 사건에서 중요한 건 얘들아 갈등이야, 갈등. 이건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거에서 이야기했어요. 갈등. 갈등은 뭐예요? 내적 갈등이 있거나 바꿀까요? 내적 갈등이 있거나 외적 갈등일 거예요. 내적 갈등은 나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내가 생각하는 거. 어디에서 있을 수 있어요? 나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양심과 내 이익 사이에서 갈등할 때, 고민할 때 이 부분 내적 갈등 되겠죠. 나가 나의 양심,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으로선 도와줘야 돼. 권 씨한테 적극적으로. 근데 나는 사실 나도 돈이 없거든. 나도 내 이익 중요한데 소시민으로서 자 소시민으로서 이익과 그다음 지식인으로서 양심 사이에서 내가 고민해. 내적 갈등이죠. 자 그러면 외적 갈등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인물과 인물, 그 다음 인물과 일단 사회, 인물과 운명, 그다음에 인물과 자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물과 인물이 갈등하는 부분 있겠죠. 나가 권 씨한테 거절하면서 권 씨가 뭘 해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을 때 갈등이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그거 사이에서 부탁을 하고 그걸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에요. 자, 누구와? 사실 권 씨는 착하게 소시민으로 살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잘못된 그런 모순 때문에, 사회의 모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 씨와 사회의 모순 사이에서, 사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그래서 그게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인물에서 잠깐 이야기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 인물을 제시할 때 선생님 잠깐 지울게요. 자,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 인물 제시 방법 쓸까요? 인물의 심리 혹은 인물의 성격, 자, 이런 것들 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직접 제시하거나 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이거는 어떤 소설에 나오든지 어떤 서사 부분에 나오든지 고전 소설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직접 제시는 뭐예요? 서술자가 나 이런 기분이었어? 나 이랬어? 난 너무 속상했어? 난 너무 분노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간접 제시는 뭐예요? 그래서 직접 제시는 말해주기예요. 텔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쓰지 않을게요. 간접 제시는 뭐예요? 쇼잉이에요. 보여준대요. 뭐를요? 묘사하는 거죠. 그는 눈물을 또르르 흘렸어. 슬퍼하는구나. 우리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간접 제시죠. 우리 여기 이제 나왔을 때 이 권 씨가 어떻게 하냐면 돌아갈 때 휘청휘청 하면서 휘적휘적 하면서 거절당하고 나서 가거든. 그럼 저 사람 좀 지금 마음이 휘청휘청 할 정도로 속상하겠다. 속상한가 봐. 그렇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접 제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가 권 씨를 관찰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권 씨의 심리에 대해서는 다 뭐가 나올 수 없겠어? 간접 제시. 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건 관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간접 제시
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진짜 잘 나올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뭐예요? 제목.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거 처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9켤레에 왜 이렇게 됐는데? 그럼 한 켤레, 원래 10켤레였거든 얘들아? 근데 한 켤레는 그럼 도대체 어디 갔을까? 한 켤레는 누가 신었겠어? 권씨가 신고 나가거든요. 그랬으니까 뭐 9켤레만 남았대. 한 켤레는 없대. 그럼 이 한 켤레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 거야? 한 켤레, 권씨. 그쵸? 그런데 그 권씨가 한 켤레 신고 나갔으니까 9켤레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그러면 9켤레가 남았다 라는 것은 원래 10켤레가 딱 완성되어서 이렇게 있어야지. 이 구두가 뭐라 그랬어? 구두라는 건 권씨의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지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 켤레씩 가버렸대. 가버리고 뭐만 남았대? 9켤레만 남았대. 그 말은 9켤레라는 건 뭐야? 권씨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 권씨의 부재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다시 이야기하면 뭐 가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권씨의 부재요. 그런데 그 권씨가 왜 갔을까? 왜 부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응? 그 구두는 손상죠. 10켤레가 쫙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니까? 뭐야? 자존심이 뭐? 그렇지.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되니?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권씨가 부재해서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권씨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권씨가 집을 나갔다. 그래서 이렇게만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권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태도가 변화했는지 그건 본문에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작품에 드러난 주제의식은 뭐예요? 이런 시대적인 현실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소외된 계층.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안정민? 연미.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 권씨와 같은 사람들 연민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 주제의식, 주제와 관련해서 시험에 엮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들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거 있냐면 기쁨이 슬픔에게, 우리 정호승 시인의 기쁨이 슬픔에게, 자, 요런 시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곽재구의 좀 기억 안 나. 뭐지? 곽재구의 사평역. 그래. 사평역에서. 미안해, 얘들아. 사평역에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라는 작품.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의꽃. 최주석의 성의꽃. 요런 작품들이 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얘들이? 어떤 거라고요? 소시민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드러나는 것들. 우리가 관심, 연민.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시로 주제의식이 동일한 거 찾으세요. 혹은 시선이 나와 같이 권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와 동일한 그런 태도가 동일한 시를 찾으세요. 그래서 모르는 시 쫙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비슷한 내용들 찾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들은 선생님이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보자면, 그 다음에 또 주제의식 했고, 구두. 얘기했죠? 권씨의 자존심 이야기하는 거. 얘가 광을 계속 낸다는 건 내가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고 자존심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 나의 의도는 마지막에 권씨가 왜 가출하게 돼?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 내가 권씨한테 와이프가 지금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읽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가 권씨한테 부탁을 해요. 10만원 빌려달라고. 아니지, 반대로 했지. 권씨가 나에게. 무슨 소리야? 권씨가 나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거절당하죠.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휘적휘적 간 다음에 그날 밤 술에 취해서 권씨가 와서 강도로 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죠? 나는 권씨의 이렇게 복면을 했지만 눈만 보고도 이 사람 권씨잖아. 착한 그 눈. 천성은 착한 그 사람, 그 눈을 보고 나는 권씨라는 걸 알아채죠. 그래서 나는 배려를 한답시고 자, 아마도 뭐 가족이 아파서 강도를 하게 됐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권씨는 흠칫 나를 지금 아는가? 내가 원래 권씨라는 걸 아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강도한테 나가 이야기하죠. 대문은 저쪽입니다. 그쵸? 그래서 권씨는 완전 자존심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방법이 엄청 졸렬했음을 내가 깨달았다. 뭐 이런 내용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뒤로 하나씩 볼게요.